중국에서 지금 소비의 화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중국의 그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띄우는 자료를 보면 네. 다 뭐 미국 저기 일본의 산리오나 반다이와의 비교라든지 잃어버린 20년에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감성적인 소비가 나왔는지 벌써 그 단계에 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국이 워낙 양극화가 심하고 어떤 도시를 가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0억짜리 집은 지금 막 6억 7억이 돼 있고 급락은해서 소비 심리는 안 좋은데 본인을 위해서 이제 좀 위안을 얻고자 하는 소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최근에 중국의 밀크티 프랜차이즈가 막 10,000개씩 프랜차이즈 지점이 있는 어떤 브랜드들이 생기고 이러는 것도 결국에는 소비가 조금 더 조로하라고 할까요? 좀 더 빨리 늙는 듯한 느낌도 좀 주고요. 본인에 대한 보상들 소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 업종을 보시면은 레저라든지 엔터라든지 호텔 숙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원 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훈입니다. 네. 이 옷 입을 때가 네. 제일 하나증권이라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뿜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가 보면은 단체복인 줄 알 것 같아요. 아, 왜요? 일부러 만드셨죠. 이렇게 안에 짙은 녹색에다가 이것도 약간 녹색빛 나는 네. 유니폼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넥타이가 없네요. 빠른 우리 부장님의 승진. 근데 또 빨리 승진하면 또 빨리 집에 가잖아요. 네, 승진보다는 네. 핫도그를. 핫도그 죄송해요. 네, 저 알겠습니다. 먹어서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좀 네. 남아 있으니까 좋습니다.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루에 하나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 주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초반에는 관세, 주 네. 후반에는 금리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의 한마디는 간밤에 나왔던 수많은 뉴스 플로우 중에서 네.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예요? 3분기에 미국 재무부의 차입이 기존의 예상보다 55%나 증가했다. 차입. 1조 70억 달러. 그러니까 차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미국 재무부가 민간을 통해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그쵸.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는 거, 즉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들면서 어저께는 미국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계속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기업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뭔가 트리거와 분수령 등등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연장선상에서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뉴스플로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론 계속해서 상승 기세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수면 아래에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제 고점에 가면은 차익 실현이 만약에 나타나서 그 빌미를 찾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저 내용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미국 이거 부채 너무 많지 않아? 아, 이거 이렇게 재정 건전성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얘기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뉴스플로우가 당장 얼마 한 몇 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데 무게가 주안점이 있고요. 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테이블 계속해서 어쨌든 국채 발행을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걸 누르기 위해서 등등 뭐 그런 네. 것들은 제가 좀 더 분석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하나는 미국 재무부의 차입이 예상보다 더 늘어났다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 봤고요.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어떤 분 함께 하죠? 네,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중국 관련된 전반적인 신흥국 뷰를 내시는 분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전략 팀장님 김경환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최근에 네. 심천?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심천도 꽤 더운데 네. 뒤에서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심천에 이제 소비 탐방 갔다 왔습니다. 소비 탐방? 네, 뭐 라부부의 팜마트나 오. 최근에 뭐 중국 요새 라부부 프랜차이즈들 난리죠. 네, 난리여서 주가는 뭐 요새 내리고 있는데 네. 근데 뒤에 소비 갔다 온 얘기 좀 드리고요. 앞에 이제 시황 얘기나 이런 것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부부 아세요? 뭔지? 알죠? 여기 현대백화점에 팝업 가끔 떠가지고 아, 라부부 팝업도 해요? 네. 저는 그게 원래는 2만 원대라면서요. 원래 정가가. 그거 프리미엄 붙었던 것 예, 같은데요. 프리미엄이 뭐 10배 이상도 붙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지도 몰랐네요. 네, 홍콩에 상장돼 네.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홍콩에 네. 주로 신소비 기업들이라고 지칭하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서 네. 홍콩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근데 시작하기 전에 사실 글로벌 모든 투자자들, 특히 서학개미들이 관심 있어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지금 연기됐어요. 네. 중국 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뭐 다른 거 트레이딩 하느라고 난리긴 합니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은행주라든지
최근에 시클리컬 관련해서 구조조정 관련주들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건 시장이 7월 달에 중국이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얼레벌레 이제 4월 이후에 어떤 고점을 다 뚫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 자체도 어쨌건 미중 간의 휴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지금 스웨덴에서 열린 회담이 이제 오늘까지 하루 더 열리게 될 텐데 일단 다 연장으로 좀 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얘기들을 좀 더 해서 네. 최종적으로 연장 후에 이제 4분기에 어떤 타결 내용 쪽으로 갈 거냐, 뭐 펜타닐 쪽 얘기를 미국에서 한다든지 중국은 또 공급 과잉에 대해서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들 또 시장 개방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도 원래 연장으로 좀 봤었고요. 네. 어차피 8월 달에는 뭐가 딜이 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저희가 뭐 빅딜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상호 간의 기술이나 어떤 시장 개방 히토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건 조금씩 그 패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리스크 온 쪽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양국 간에 조금씩은 그래도 간해 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조금간 보는 걸까요? 글쎄요, 전격적인 합의 전에 뭐 마지막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환 팀장님 말씀을 잠깐 얼레벌레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번 달 7월이죠. 중국이 꽤 좋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전망 드리면서 올해 4분기가 좀 더 중국 기회윤이 크고 그러니까 하반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중국이든 홍콩이든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네. 3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매년 보면 수급적으로 좀 불리하고 이익 시즌,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8월까지 좀 있다 보니까 상반기 중국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아시는 이제 가격이나 물가, 기업 이익 관련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다 했는데 7월이 꽤나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좀 띄워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은 하반기 저희가 이제 홍콩 H 지수 그리고 CSI 300 지수에서 중국과 홍콩의 이제 예상 밴드를 드린 거, 그러니까 전망 밴드죠. 상단을 거의 접근을 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은 항생 H 지수의 PER 밴드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항생 H 지수가 대략 한 9,2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하반기 전망 예상치 상단이 한 9,500 정도였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I 300도 비슷하게 10% 이내로 지금 접근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최근에 7월 달에 좀 뜨거웠던 이유는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이성적인 펀더멘탈이나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 부진 대비 초과 유동성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 지금 글로벌리 시장에 돈들이 많긴 한데요. 중국의 경우는 작년부터 유동성 함정을 탈피하려고 돈을 돌리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보시는 이 왼쪽 데이터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데이터거든요. 네. 통화량 중에서 M1 협의 통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통화량을 보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내려가면 저축을 많이 하는 거고 올라가면 소비 투자를 하려고 돈을 인출하는 걸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좁은 의미의 통화인데 이 돈이 돌질 않아서 마이너스까지 갔던 게 지난 3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상반기에 중국이 뭐 대출이 늘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인출해서 돈이 이제 저축해서 좀 나오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요새도 재테크 대란이라서 금리가 1%도 안 되는 예금 금리를 가지고 이제 뭔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뭐 홍콩으로 움직이든지 은행 배당줄 투자하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돈이 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효과가 좀 극대화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합의 기대감이나 혹은 관련 리스크가 이제 약화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7월 이후에 좀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미국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중국도요? 네, 중국도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상태라서 뒤에 이제 저희가 전말 드리겠지만 3분기에는 현재 뭐 항생 H든 CSI 300 같은 지수는 추가로 저희가 쫓아가진 말자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비싸다 혹은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최근에 수급적인 반영이 좀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뭐 어떤 지수를 따라가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항생 H나 항생이나? CSI 300 지수 같은 일반적인 저희 뭐 코스피 같은 지수들을 네. 여기서 뭐 더 산다거나 중국도 이제 좀 좋아지나라는 형태로 해서 보시기에는 조금 8월 달에는 지수가 조금 쉬지 않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산다면 저희는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이 좋고 특정 종목이나 업종을 네네네. 골라야 한다. 그리고 지수를 굳이 저희가 본다면 아시는 항생테크 지수라고 그래서 네. 홍콩의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2분기, 그러니까 딥시크 이슈 이후로 한 2달 관심 받다가 다시 내려간 지수들이 이제 주로 기술주인데요. AI 기술주들이 이제 미국이 먼저 간 다음에 최근에 이제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놓고 보면 항생테크가 상대적으로 계속 가장 싸고
상대적으로 수급에서 좀 멀리 있었죠. 그래서 순환매가 돈다면 업종 종목 제외하고 지수라면 항상 테크 정도를 좀 보시고 네. 일반적인 뭐 지수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중국의 대형주들은 이미 수급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수는 좀 횡보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사이에서 수익을 내려면 특정 종목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좀 쉬었던 테크 관련한 기업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미국 M7이나 뭐 기본적으로 미국 종목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베팅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항생 테크 지수 현 시점에서 투자하시거나 혹은 조금 더 공격적이라면 본토의 상해 과창판이라고 그래서 스타 50 지수라는 반도체 인덱스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외됐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3분기로 말씀을 좀 드리면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팀장님 아까 좀 전에 장표 보니까 4페이지죠? 네. 유동성 함정을 탈피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네. 또 반대급부로 금리가 조금씩 오르잖아요. 네. 물론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별 신경 쓸 거 없다라는 뷰도 있지만 네. 어떠세요? 경험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긍정적일까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네, 중국은 금리 신경 안 쓰셔야 되고요. 사실은 최근에 뭐 중국의 태양광, 리튬 이런 이제 어떤 구조조정 관련 가격들이 좀 오르고 물론 이제 어제 폭락을 좀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어떤 목적 자체도 결국에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장기 금리나 어떤 국제 10년물 금리 이상의 금리들은 오를 때 주가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약세가 와야 되는 거고요. 최근 한 4년 동안 중국은 일방적으로 채권이 강세였고 장기 금리가 내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 장기 금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완전히 반대 세상 유니버스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걸 좋은 신호로 보셔야 되고 반대로 중국이 돈이 돌지 않는다면 중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다시 또 꺾이는 거죠. 그러면 네. 사실 종목 장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당분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중국 금리 오릅니다라고 하는 콜은 국내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테크 관련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차트에 보면은 10대 민영 빅테크 네. 기업의 네. 캐펙 추이와 전망, 네. 하반기 검증 필요라는 말은 하반기에는 뭔가 조금 슬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생테크를 추천드린 이유가 네. 이 항생테크 안에는 뭐 중국판 M7이다 혹은 중국 민영 기업 뭐 M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 뭐 아시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SMIC, 샤오미, CATL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검증이란 측면은 뭐냐면 올해 2월, 3월 달에 딥시크 장세 중국에서 이제 관심 받았을 때 민영 기업들에게 이제 캐펙스를 정부가 요구하는 읍소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좀 쓰고 있고 결국에 하반기에 중국 뭐 미국도 그렇겠습니다만 하반기 중국의 이런 10대 뭐 민영 기업이든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를 얼마나 해주느냐 실제 뭐 IDC든 클라우드든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좀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네. 뭐 그런 측면이 이번에 8월 달에 실적 시즌이나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실적 시즌 때 검증을 좀 해야 된다. 저희는 일단 중국에서 투자할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민영 기업들이 주도할 것이고 민영 기업들 중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빅테크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관련된 항생테크가 상대적으로 투자가 잘 나올 경우에는 업사이드 즉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빅테크들이 투자의 성장률이니까 이 차트 보니까 투자의 캐페스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고 네. 그런데 중국 그러면 제조업에 여전히 과잉, 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샤오미 같은 기업들은 제조업으로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생테크 같은 데서 추천드리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약간 인터넷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이나 조금 다른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진핑 주석의 숙제가 결국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서비스업 육성이랑 공급 과잉에 대한 구조 조정이 될 텐데 제조 기업들에 대한 최근에 구조 조정 얘기 나오는 그 관련 기업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쪽 기업들도 좀 기회 요인이 있는 게 구조 조정을 하면 할수록 관련 재무제표 개선이나 가격 신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어떤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구조조정 얘기가 중국 쪽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산업에 대한 뭐 가격 네, 인상 뭐 네, 이런 걸로 이제 네. 이렇게 반짝 주가가 오르곤 했는데 네. 구조조정이 지금 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은 계속 그 시클리컬이라는 업종 분야를 좀 트레이딩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실제로 중국의 원자재나 상품 가격이 뭐 리튬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이런 가격들이 좀 올랐습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임기가 정확히 한 2년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만 13년 했고 저는 뭐 실각서를 크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이성적으로는 이번 3기가 5년인데 그게 3년이 이제 돌게 되죠.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그럼 남은 2년 동안 숙제가 뭘까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고용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을 너무 등한시해서 중국이 서비스업 육성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뭐 무비자를 많이 하고 국내도 상해를 많이 가시고 전체적으로 이 뭐 어떤 외식, 숙박, 공연 이런 것들 이제 띄우려고 하는 거는 서비스업 육성이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 숙제는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약간 시그니처 정책이라고 최근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나쁘게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 박살난 거지만 탈부동산 쪽의 반대쪽에는 제조업과 기술 생산 고도화가 있습니다. 본인이 역점 사업이라고 했던 게 결국엔 강한 어떤 칼을 만들고 싶고 그 칼이 제조업, 뭐 히토류, 기술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최근에 와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거는 가장 지금 불만인 부분이 결국에 제조업의 규모나 네. 박리담에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생산성 향상 대비 기본적으로 너무 마진이 안 나고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당연하고 황당한 지적일 수 있는데 당연히 공급 과잉을 만들었고 수요를 악화시켰으니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실 수는 있는데 그렇죠. 관행들이 너무 많고 내부적으로 기업이든 지방정부든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제 가속화하자. 그래서 내년에 관련 기업들의 마진이든 생산자 물가든 이런 것들이 오를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 보겠다는 시각을 7월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생산성을 제고하려면 네, 재고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공장을 안 돌린다로 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되게 특정 산업에 이렇게 굉장히 협소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 날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중앙재경이라고 그래서 경제 관련 인사들 모아놓고 거의 원맨쇼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뭐 4, 5년 전에는 공동부유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고 탄소 중립 선언도 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이제 얘기는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 혹은 내몰림식 가격 경쟁 억제 혹은 출혈 경쟁 억제 뭐 이런 쪽에 표어가 이제 캠페인이 이제 크게 제시가 됐고요. 네. 대상은 지금 얘기하신 캐파나 생산 감축이 필요한 철강, 뭐 시멘트, 석탄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혹은 플랫폼 기업들의 과당 경쟁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참교육하겠다 혹은 억제하겠다라는 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이게 10년 전에 중국이 했던 막 철강 구조조정과도 포함이 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정책 표어나 캠페인이 시작됐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트레이딩을 한 거고요. 네. 이게 한 달 동안 사실은 폴리실리콘이나 리튬 같은 것들이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급등을 한 이유도 어떤 문건이 나오거나 뭐가 한 게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서 7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자기가 어떻게 보면 푸시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좀 화두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약간 섬뜩한 게 그동안 중국이 지금은 패션이 좀 바뀌었지만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로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처럼 조정을 해서 네. 미국 내 그 중국 내 물가가 오르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짜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이 수출되나 뭐 이런 약간 섬뜩한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 그게 그 단계까지 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더 문제는 디플레이션 탈출이고 우리가 이제 국내 입장에서 느끼시겠지만 중국에서 밀어내게 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고요.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생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중국의 무기이기도 합니다만 중국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 무기 자체를 좀 더 예리하게 갈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산업을 마치 히토류나
조선처럼 좀 더 예리하고 탑3 기업들이 질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나름대로 끌고 가는 더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 보고 싶겠다는 거라서 사실은 단순한 인플레 디플레 논란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고도화 측면의 좀 더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또 김경환 팀장님이 직접 심천도 다녀오셨고 하면서 네. 가장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 해주실 부분이 소비 쪽이잖아요. 네. 사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 부양책을 엄청나게 쓰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소비를 좀 촉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네. 펼쳤는데 네. 지금의 중국의 소비 어떻게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아니면 좀 더 좋아졌나요? 일단 저희가 중국 소비의 동향을 보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최근에 중국 내에서 뭐 IP 경제나 굿즈, 무슨 또 아트 토이, 네. 또 애완동물, 또 외식 프랜차이즈, 약간 느낌이 좀 더 고급화되고 있는데요. 네, 고도화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중국의 그 포럼에 가서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띄우는 자료를 보면 네. 다 뭐 일본의 산리오나 반다이와의 비교라든지 잃어버린 20년에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감성적인 소비가 나왔는지 벌써 그 단계에 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중국이 워낙 양극화가 심하고 어떤 도시를 가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중국 소비자가 이제 소득이 13,000불에 됐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나 이제 어떤 저희가 포럼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중국의 단어는 위로, 위로? 정서 소비, 그러니까 본인들의 위로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다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앞섰고 네. 저희가 소비의 전반적인 경제, 1인 경제, 뭐 1인 가구 혹은 본인들이 취미 또 본인의 어떤 위로를 위한 그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 급격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사실 중국 소비가 바닥에서 탈출은 했지만 저희가 봤던 이제 어떤 시장은 더 큰 생태계들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어떤 소비층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었고요. 조금 저희가 가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 15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소비의 화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중국 근로자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막 크게 늘진 않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냥 죽어라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물론 뭐 5일 경제, 5일 근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뭐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10억짜리 집은 지금 막 6억, 7억이 돼 있고 급락은해서 소비 심리는 안 좋은데 본인을 위해서 이제 좀 위안을 얻고자 하는 소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최근에 중국의 밀크티 프랜차이즈가 막 10,000개씩 프랜차이즈 지점이 있는 어떤 브랜드들이 생기고 이러는 것도 결국에는 소비가 조금 더 조로화라고 할까요? 좀 더 빨리 늙는 듯한 느낌도 좀 주고요. 네. 본인에 대한 보상들 소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들어서 중국에서 점포들이 좀 많이 생긴 이런 서비스 업종을 보시면은 레저라든지 엔터라든지 호텔 숙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게 소득이 10,000불을 넘으면 당연히 의료 지출이나 교육 지출이 늘고 서비스 지출이 많이 느는데 중국의 경우는 본인을 위해서 좀 더 쓰는 쪽에 좀 더 공격적인 소비 성향을 좀 갖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팜마트든 중국 외식 프랜차이즈든 신소비라는 어떤 화두를 만든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이 시장 자체는 이제 초기 단계라서 기업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데 결론을 위에서부터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6월 달에는 로보택시도 타보고 저도 뭐 오랜만에 중국 가서 6월에는 테크 탐방을 했었는데 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중국의 이런 AI나 피지컬 AI 같은 이런 쪽의 테크는 그냥 생태계를 투자하면 되겠다. 소위 말해서 이런 종목들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중국은 화웨이가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그 어떤 생태계 최고봉에는 화웨이가 있어서 화웨이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ETF 같은 걸 통해서 한꺼번에. 테크는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건데요. 소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비는 저희가 예전에 그냥 중국 소비가 다 이거저거 되겠지라고 해서 하기에는 이제는 쉽지 않고 개별 기업을 골라서 어떻게 보면 100배, 1000배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배, 1000배요? 네, 그러니까 팜마트 같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비나 어떤 생태계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 기업을 더 자주 가고 중국인들 자주 만나서 어떤 행태들이 바뀌는 것들이 워낙 빨라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 16페이지 잠깐 장표 띄워주시면은 여기 왼쪽 그림인데요.
중국의 이 프랜차이즈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나와서 중국 신소비 같은 거 얘기하면서 중국에는 3.5개의 소비 그룹이 있다. 3.5개. 3.5개라는 게 또 포인트긴 한데요. 일단 3억 명의 도시에 진입하려는 인구가 아직도 남아 있다. 3억 명이 아직도 도시로 어떤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소비하는 어떤 그 소비인데 3억 명. 3억 명.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뭐 1선 도시, 2선 도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들은 4선 도시도 못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뭐 예전에 농민공의 자제들일 수도 있고요.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죠. 이분들이 온라인으로는 소비를 하죠. 근데 저가 소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계속 내려가는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3, 4선 도시 이하의 지역의 어떤 소비가 계속적인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3억 명 축은 노년 인구. 뭐 역대 지구상에서 아마 은퇴 인구로 보면 가장 많은 은퇴 인구가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은퇴 연령대 3억 명이다. 뭐 임플란트 해야 되고 반려동물 하고 실버 산업 또 서비스 지출 늘어나는 3억 명. 나머지 또 세 번째 3억 명은 그냥 도시에 지금 일하고 있는 블루 컬러 3억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들도 하시고 3대 업종에도 계시고 혹은 엔지니어 개발자도 포함이 돼 있죠. 이들은 명품 소비보다는 중국이 이미 가성비가 너무 좋은 공급망을 갖고 있고 소비를 여러 가지로 경험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해외 직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싸고 즐겁고 질 좋은 소비에 대한 눈높이가 꽤나 높은 편이고 절대 명품은 안 사고요. 브랜드를 중시한다기보다는 그냥 가성비나 가심비가 좋은 쪽으로 가는 주력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블루 컬러가 엄청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에 0.5가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 장표에는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8,000명이 아니고 8천만 명인데요. 8천만 명. 귀향 인구입니다. 화이트 칼라들이 도시에서 일하다가 이제 부동산 팔고 엑시트하고 우리로 치면 뭐 양평, 가평 이런 데로 은퇴도 하시고 이제 전원주택도 가시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 인구들인데요. 8천만 명입니다. 이들이 하는 쪽은 소비 구매력은 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엑시트를 했고 네. 1, 2선 도시에서 나름대로 앞서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귀향해서 그쪽 도시에서 그러니까 3선 도시, 2선 도시에서 소비하는 어떤 소비층이 이제 앞으로 주력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 장표를 조금 확대해 주시면 그 중국의 차 브랜드들이 요새 난립니다. 요새 중국 가보시면 무비자라서 한번 가시길 제가 권고해 드리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특정 업체는 좀 그렇지만 뭐 공차스러운 밀크티 같은 것들이 수십 개가 브랜드가 생겨 있는데 새로요? 네네. 그러니까 장사들을 너무 잘하고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됐죠. 커피도 시장이 굉장히 커졌지만 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 상장 기업들 투자도 굉장히 열기가 높은 편인데 상당히 대도시뿐만이 아니고 3, 4선 지방도시까지도 상당히 지금 확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업 생태계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밀크티들이 좋으니까 밀크티 기업을 다 종합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개념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확실한 인허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우사인 볼트처럼 그냥 거기서도 확실하게 점포당 마켓을 단가가 확실히 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자들의 DNA가 달라서 어떤 기업이 제일 핫해요? 브랜드 이름 사실 저희 들어도 모를 수도 그러니까 있지만 미쉐 그룹이라고 그래서 미쉐. 네, 저희가 종목을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영위하고 있는 네, 그런가요? 요게 이제 저희 이번 주에 나가게 될 자료에 포함돼 이제 이번에 가서 탑픽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미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미쉐 빙청이라고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이제 홍콩 쪽에 혹시 중국 그 소비주도 관심 있으셨으면 미쉐 나이차죠. 그러니까 밀크티 그룹인데요. 점포 어마어마하게 많고 신기한 거는 공급망도 엄청 좋은데 공급망 점포당 단가 수익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밀크티 하나 기업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네. 2위, 3위와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자기는 초기에 투자했다고 혹은 엑시트했다고 나와서 포럼에서 잘난 체 하신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저도 듣고 온 거지만 네. 사실은 그렇고 느낀 게 아직도 중국은 그래도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혹은 본인들은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해요. BYD, CATL 다 좋다. 근데 걔네가 100년 가겠냐. 근데 미국은 100년 소비 기업들이 있었고 특히 먹고 마시는 거는 중국도 만만치 않게 50년짜리 나올 거다라고 본인들은 엑시트 해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VC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근데 사실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확실한 거는 이런 기업들은 홍콩에서 상장을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홍콩에서 발굴할 기업들이 여기 보시면은 뭐 IP나 굿즈도 있고 새로운 러셔리 기업들 또 화장품에서 중국에서 와우거핑이라고 이렇게
새로 그 어떤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것들이 뜨는데요. 제가 지금 당장 이게 뭐 다 지금 사야 될 때다 이런 개념보다는 분명히 신소비주가 상반기에 달린 다음 지금 쉬고 있는데 종목을 피킹하는 재미들, 공부하는 재미들이 좀 있고 중국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 좀 유리하신 건 있죠. 우린 다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을 했는데 중국 투자 이제 소비자들은 이미 반소비주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소비주의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이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자기 과시형으로 하는 SNS 이런 걸 보고 이제 질린 거예요. 하도 틱톡 뉴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는 좀 과했다는 걸 이제 자성하고 있고 벌써. 본인들이 화이트라벨이든 노브랜드든 이런 형태로 접수하면서 이미 중국은 제품을 너무 잘 만드는 것들을 지금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면 공급, 수요, 유통이 삼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중국 내 이런 굿즈나 IP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장착시켜서 까다로운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제가 그 탑픽이라고 갖다 놨지만 사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영진의 DNA 그리고 제일 보기 직관적으로 좋은 거는 해외 진출에서 성공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중국도 네. 중국 내부에서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네, 그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 결국에 주가 계속 더 오르려면, 그러니까 팜마트 같은 사례인데요. 사실 네. 팜마트도 결국에는 해외에서 터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그런 것들 설명력을 갖고 있고 중국의 이런 소비 기업들이 국내 경제가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새로운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이든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듀얼로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어떤 소비층에 대한 공략을 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장표 띄워놓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여성 소비하고 Z세대 소비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중국에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게 뭐 캐릭터 카드들, 랜덤 박스, IP 경제에서 가져다가 이제 파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어린 친구들이 중국에서 뽑기하고 가챠 같은 것들 엄청 하고 우리 저희 뭐 오사카 같은 데 올라가면은 일본에서 소위 말해 그런 캐릭터 문화를 이미 천국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건 알았는데 여성 쪽에 IP 컬렉션 카드나 이런 것들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구현하고 인형을 사고 막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층이 좀 더 노골적으로 여성 쪽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장표의 제 오른쪽 보시면 그 중국의 이제 마오타이 아시잖아요. 네. 백주, 중국의 소위 빼갈 같은 그 독주들이 이제는 도수를 낮춰서 저희가 마치 예전에 소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도수의 술들에 대한 기호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걸 주도하는 게 대부분 다 MZ 세대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계속 연구하는 거는 물론 실버 산업도 커지고 영유아 시장도 여전히 기회가 있지만 결국에 지금 중국의 핫한 아이템들을 주도하는 까다로운 소비자들은 20, 30대 혹은 뭐 심지어 10대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한국인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저도수 술 그리고 여성의 캐릭터 카드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걸어갈 한 2, 3년을 우리가 조금은 경험했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난이도가 있습니다 좀. 유행이 되게 빨리 돌잖아요. 특히나 빨리 캐릭터 돌죠. 이런 거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 지금 뭐 라부부인지 그 부부 그게 확 네. 터도 사실 이미 중국에서는 한 2년 전부터 막 돌았고 이게 맞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온 거란 심지어 말이에요. 뭐 팜마트도 10년 정도 된 네. 기업이고요. 꾸준히 노력을 저변을 했고 이 폭발력을 가지게 된 계기 자체는 이제 상황이 많이 맞아 떨어진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IP든 굿즈든 이제 인당 지출이 지금 50위안 정도 연당 이렇게 나오니까 네. 시장의 대만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뭐 당연히 4-5배 커질 거다. 이거는 자명한 건데 거기서 위너를 찾는 게 일반적인 생태계 투자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진짜 까다롭구나. 그래서 제가 좀 무서운 거는 해외 진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웃도어를 만나보고 또 뭐 이런 그 개별 기업들 만나보면 일단은 장난감을 만들던 기업이 자기가 나름대로 카피하다가 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제 전문가를 모셔와서 나름 이제 소프트웨어나 창의력도 얹기 시작을 해서 공급망에 대한 자신감에다가 이제 이런 걸 붙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기업들이 우후죽순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 좀 위협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 고른다면
사실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한데 소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느낌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서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건 일반적인 소비 쪽, 서비스업 쪽 이런 쪽에 커지는 성장의 기업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저희의 역할이겠습니다만 거기서 좀 더 경쟁력이나 경영진이나 DNA가 검증된 그런 쪽에 잘할 만한 기업들을 계속 어떤 1파, 2파, 3파가 조금씩 있을 수 있는 시장에서 추천드리는 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약간 컨닝했는데 마지막 장표 보니까 이거 너무 신선한데 어떤 신소비라는 걸 따로 분류하셨어요. 네. 이거 투자해야겠는데?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큰데. 신소비. 아, 네. 지금 제가 나왔을 때가 또 뭐 꼭지일 수도 있고 최근 한 달 많이 쉬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장표인데요. 뭐 여기에 팜마트, 그다음에 라우프골드라고 요새 중국에서 트는 럭셔리 브랜드고요. 미쉐그룹, 마오거핑이라는 중국의 하이엔드 화장품, 그리고 뭐 블록스라고 그래서 중국의 완구 장난감 이런 거 만드는 반다이스럽게 가고 싶은 그런 기업들 주가 모아놓은 거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한 달은 중국은 제약바이오 혁신의약품 주가가 제일 좋았습니다만 사실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고 여기서 이제 진짜 위너들이나 다시 더 치고 나갈 기업들을 이번 실적 시즌 8, 9월 달에 계속 보면서 또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발간할 예정인 자료들이 이제 전반적인 저희 그 어떤 최근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 조금 업데이트 드리는 부분이라서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홍콩을 보자. 네. 홍콩의 IPO.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대부분 홍콩이 또 상장돼 있잖아요. 네. 확실히 신소비, 근데 홍콩 요쪽이 상당히 좋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는 하드웨어, 그리고 홍콩은 좀 말랑말랑한 것들, AI, 뭐 인터넷, 그리고 여기 소비 기업들이 주로 일단 홍콩으로 가서 상장하라는 정부의 어떤 바람도 있고 본인들도 홍콩이 상장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홍콩으로 줄을 많이 서 있죠. 지금 홍콩 거래소 주가가 지금 신고가 경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00개 정도 기업들이 줄 서 있죠. 근데 여기에는 중국의 뭐 CATL 같은 그런 하드웨어 기업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음식료, 뭐 조미료, 화장품, 외식 프랜차이즈 이런 애들도 사실은 많이 상장해 있고 아까 그 포럼에서 잘난 체 했던 VC 같은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자 좋았겠죠. 근데 저희는 어쨌건 트레이딩 기회를 봤을 때는 유통시장에서 좀 더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홍콩을 보자는 얘기는 모든 포럼 연사들이 홍콩에 상장한 기업 중심으로 보자는 의견은 대체로 다 일맥상통했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네. 이 7개 기업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인데 홍콩에 상장돼 있는 좀 유망 기업을 고르신 건가요?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중국의 밀크티 외에도 중국의 여러 가지 간식 브랜드들이나 스낵 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지금 뜨고 있고 근데 이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 가장 독보적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이미 뭐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까 전에 소개해 주셨던 미쉐그룹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럼 미쉐그룹에 투자해야 되나?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뭔가 다른 대안의 3위 기업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그냥 관련한 좀 이렇게 묵혀져 있는 ETF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묶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관련 기업들의 격차가 좀 크고 그 지배력이라는 게 뭐 계속 바뀔 수는 있지만 네. 조금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대표 주자로 좀 공부를 하고 조금씩 어떤 태핑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거창하게 뭐 아까 코카콜라니 이런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잘난 체하는 분들의 얘기들이고 다만 중국 시장 자체에서 그러고 보면 1000개, 10,000개씩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는 경쟁은 심하지만 또 터질 기업들에 대해서는 흥미롭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장표에 있었던 홍콩에 올해 상장한 음식료 기업들이나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시가총액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는 그냥 초기 단계고 사실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의 탑픽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랑은 좀 다르고요. 그냥 홍콩에 그만큼 5만 업체들이 지금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5만 업체들. 우리가 이번에 네. 갔던 신소비 테마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사실 기업이 공개시장 IPO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자신 있다라는 것도 반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쨌든 라이징 스타들이 많이 홍콩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 중에서 옥과 석을 가르자. 그러려면 각각 개개별 아까 3.5그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제 분할돼 있으니까 정말 더 적시성 있는 이런 정보들이 더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원 팀장님이
기업 분석을 더 열심히 해주셔야겠네요. 중국 기업 저희 분석에 대해서. 팀 단위로 열심히 해서 네. 이렇게 한두 개씩 찍어서 또 혹은 저희 뭐 그때 백승혜 과장 좀 왔었는데 네. 또 종목 담당자들도 좀 많이 나와서 좀 꾸준히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언급된 기업 중에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그러니까 뭐 실적도 그렇고 부각이 됐었던 것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뭐가 제일 핫했던 거예요? 제일 핫했던 건 판마트였죠. 판마트. 네. 어. 근데 이제 뭐 최근에 한 2달 정도는 시장에서 좀 내려오고 있고요. 워낙 차익 실현 압력이 좀 크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락업 물량들이 좀 풀리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저희는 뭐 결국에는 이 대표 기업들은 다시 한번 기회 요인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마오타이나 일반적인 예전의 구소비를 얘기하기엔 조금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고 네. 네. 소비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일본 같은 불황형 소비 하에서 이제 어떤 뭐 감성적 소비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하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고르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이제 거기서 꾸준히 저희가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마오따이 선물한다 그러면 아, 라부부 좀 이래야겠다. 뭐 그런 지금 거의 그쵸. 그런 패션이 희소성에 바뀌었네. 대한 베팅은 그런 쪽이 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라부부도 중국 내에서는 네. 이제 약간 끝물 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넘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까지 들어왔대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끝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라부부. 그거 아시죠? 랜덤으로 색깔 알 수 없이 뽑는 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돈 버는 거구나. 아, 막 진짜 정부 규제가 들어오는 게 걱정될 정도로 어. 중국의 모든 몰을 가보면 아이들이 진짜로 그냥 거의 중독돼 가는 느낌. 정말 뭐 예전에 일본에서 파친코 유행할 예, 때처럼 막 돌리고 있어요. 네, 그걸.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냥 뭐 작년부터 저희가 갈 때마다 대도시는 완전히 그냥 캐릭터 천국이고 네. 조금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통제하려고 할 정도의 어떤 느낌까지 날 정도라서 캐릭터 중독을 통제하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행성이나 이런 걸로 보는 단계까지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먹고 쓰고 즐기고 이러는 거 자체는 시장이 크다. 이거는 어떤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을 좀 재밌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이게 난이도가 꽤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네. 기업 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못지않게 또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또 중국 자료는 직접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홍보입니다만 저희 제 채널 텔레그램 채널에서 하나차이나 영문으로 치고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장표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속 자료 올리고 있으니까요. 하나 차이나 네, 하나 텔레그램이죠? 차이나, 예. 들어와서 영어로 보시면 치는 좋을 것 거예요? 같습니다. 하나, 네, 차이나. 하나 차이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의 김경환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부부를 사보신 적은 없죠?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네. 저는 오히려 네. 그걸 왜 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번만 산 네. 사람은 없다는데? 맞아요. 왜냐면 원하는 컬러가 또 이렇게 희소성 있는 컬러가 있대요. 약간 또 맞아요. 그레이 컬러 뭐 이런 거 갖고 싶어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레이 컬러. 예, 우리나라에서도 난리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웃돈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웃돈 주고는 모르겠습니다. 요만한 게 2만 원이에요. 2만 원 넘어요. 요만한 인형이. 거 보석은 1,000만 원이던데요? 그렇죠. 예. 자꾸 반짝이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부 반짝이면 비싸겠다. 여기다 막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열풍이 신소비 열풍이 중국에서 불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 얘기 살짝 전달 드리고 가자면 투어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10월달에 투어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앙트레프러너십 컬리지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 관련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연사의 라인업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분들과 함께 나의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혹은 이제 제1의 인생을 뭔가 새롭게 내딛고 싶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또 앞으로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앙트레프러너 컬리십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오늘 자정에 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가비 32% 즉시 할인에 16만 원 상당의 아웃스탠딩 무제한 열람권까지 무료로 드리고요. 오늘 혜택이 이제 자정이면 끝나니까 여러분들 언젠가 이제 다들 직장 관두고 뭔가 나의 인생, 나만의 것을 만들고 싶다 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앙트레프러너 컬리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